안녕하세요. 비석세스입니다. 이 채널은 함께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은 다들 잘 해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부업으로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말고도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업무 스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상사에게 보고할 수도 있고 회의 자리에서 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업무 스킬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무엇을 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컨셉 잡는 법을 알려드릴까, 브랜드 이름을 만든 법을 알려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컨셉 잡는 거는 며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보다 일단 브랜드 네임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브랜드 네임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외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첫 뇌리에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름 대충 지으면 그 브랜드 역시 대충 진행이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브랜드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보통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죠. 패션 브랜드들 중에 스트릿이나 이런 거 말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 명으로 사용하는 거죠. 명품 브랜드들도 역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단 루이비통도 그렇고요. 구찌도 가문의 이름이죠. 라스트 네임. 발렌티노도 마찬가지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마르지엘라도 마찬가지고, 가문의 성을 가지고 이름을 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국내의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국내 디자이너들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그런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작고 하신 앙드레 김 선생님도 그렇고, 예전에 서상영이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광효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 해외 디자이너들은 성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처럼 김이박, 최 이렇게 어떤 획일화되어 있는 성이 아니고 성이 다 달라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고 멋있는 이름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이름은 사실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똑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특히나 그렇게 유행하는 이름에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국내에서는 요즘 특히나 진행하시는 분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는 김혜김이라는 브랜드 디자이너였어요. 아마 진짜 김혜김 씨라서 김혜김으로 짓지 않았나,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이제 해외에서 발음하기 좋은 어떤 영문 이름들을 또는 프랑스어 이름들을 가지고 브랜드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짓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영어 사전에도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 삽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삽입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스펠링은 ANTWORT, 발음은 제가 볼 때 안워트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가 최근에 눈에 조금 띄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의 감성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시크한 그런 의류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차콜이 베이스인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최근에 저도 인스타그램 추천을 통해서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브랜드더라고요. 일본 사람인 것 같은데 영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몇몇 편집샵에 들어가는 브랜드인데 요 브랜드 꽤나 재밌더라고요. 옷도 만듦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을 한번 가게 되면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브랜드는 스펠링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운데 일본의 스트릿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스펠링은 ETAVIRPBER입니다. 에타버 피버, 발음조차도 어려운 어떤 되게 특이한 브랜드예요. 근데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내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이 로고도 나이키를 이렇게 뒤집어서 플레이하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브랜드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예 어떤 단어 뜻조차 없는 어떤 그런 생소한 스펠링의 조합으로 단어를 만드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발음하기도 좋은 썸띵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브랜드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브랜드들 보면 되게 멋있다, 어렵다, 어려운데 저런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많기도 한데, 모국어가 한국어라 저희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이게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스펠링을 조합을 해본다던가, 또는 어떤 단어의 앞 몇 글자를 잘라내던가 뒤 몇 글자를 잘라내던가,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자면은 향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리타우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타우의 스펠링이 RETAW인데 요거를 이렇게 꺾어보면 워터가 되죠. 이렇게 뒤집으면. 근데 발음도 리타우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요 브랜드는 조금 재밌습니다. 패키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차량용 방향제로 한동안 꽤나 인기를 있었고, 홈 패브릭 향수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 현재는 그냥 향수도 만들고, 고체 향수도 만들고, 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인더스트리얼적인 디자인이긴 한데, 이 브랜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향수라는 어떤 그런 제품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워터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리타우라는 재밌는 브랜드 명을 만들었죠.
후지와라 히로시가 굉장히 지분이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꽤나 브랜드 방향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타우에서는 옷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후지와라 히로시가 속해 있는 가지고 있는 프래그먼트 디자인에서 제품을 다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콜라보레이션이겠죠, 납품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브랜드명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 단어가 있으면 요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뭐 국내 가수 중에서는 H.O.T도 있고요, G.O.D도 있고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죠. H.O.T의 뜻은, 원래 뜻은. 그리고 힙합 의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예전에 푸브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요거는 스펠링이 FUBU인데 이거는 for us, by us의 첫 스펠링들만 따서 만든 겁니다. 요 내용은 그 푸브를 만든 창립자의 인터뷰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이건 확실한 내용이에요. 확실해서 확실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브랜드 어떤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제가 처음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셀렉트 샵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샵 이름이 PBAB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밥이라고 부르셨던 분들도 계시고 푸베비라고 부르셨던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Please Bring a Bottle이라는 어떤 파티 초대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각자 마실 술은 알아서 각자 챙겨와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진행했던 그 샵에 그냥 친구네 집에 편하게 파티하러 놀러 가는 것처럼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서 PBAB라는 문구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책을 읽다가 요런 단어가 있다라는 걸 보고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렇게 브랜드명을 짓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보였죠. 한동안 많이 보였죠. 근데 요즘 또 트렌드가 한번 바뀐 게 의미가 있든 없든 어떤 단어의 조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 자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 어떤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 중에 파프라는 브랜드가 있죠. 파프.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는 뜻이죠. 파프도 그렇고 뭐 니곡랑 퍼렐이 함께하는 빌리어네어 보이스 클럽도 있고요. 최근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는 또 데님 티어즈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이렇게 단어 두 개 또는 세 개를 합쳐서 브랜드명을 짓는 게 요즘 조금 트렌드 같더라고요. 브랜드명 짓는 것도 이게 약간 유행을 따르는 건지 최근 들어서 뭐 힙합 아티스트가 내는 브랜드들의 대부분의 명칭이 좀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가지 단어, 뭐 스프림이라던가 팔라스라던가 뭐 그렇게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브랜드명을 지었는데 그게 아마 상표권 같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고 단어 뭐 두세 가지의 단어를 섞어서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렇게 한 5가지로 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 브랜드 중에 되게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세터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세터라는 브랜드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도 보면 세터데이에서 데이를 빼고 세터로 지으셨다고 어디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르디 맥크르디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생일이 있는 달로 하셨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의 조합도 좋고요. 그리고 뭐 아예 없는 단어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스펠링을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디자이너 브랜드를 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한번 5가지 방법 중에 제가 써봤던 거는 일단 약자를 한번 써봤었죠. PBAB라고. 그리고 테니스 보이 클럽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에 조금 따랐던 느낌이기도 하죠. 테니스 보이 클럽도 단어의 조합을 가지고 어떤 클럽, 가상의 클럽을 만들어서 테니스 보이 클럽이라고 했던 것처럼, 브랜드 명을 만들 때 그냥 이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발음도 괜찮으신지, 사람들이 읽기의 가독성은 어떤지, 가속성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브랜드 명을 한번 지어보시는 거는 어떠실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명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컨셉은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요즘 뭐 일단 트렌드도 알아야 되실 거고요. 그런 거를 한번 컨셉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셉 잡는 거를 먼저 알려드릴까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쨌든 노트에 적어서 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스킬은 제가 더 노력해서 배워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아니다, 저희는 팟캐스트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